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도가 나버리고 어음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하청업체 사장님들, 직원들 월급 못 줘서 사장님 나빠요 네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고 네 자금이 꽉 막히니까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집값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럼 검단신도시 왜 우리 집만 안 오르냐? 여러분 안 올랐습니까?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요. 네. 8사 기준 분양가 4억에 분양받아서 4년 만에 대량 단지 4억 올랐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단지들이 2억 이상 올랐습니다. 네. 다만 똘똘한 한 채 기조로 인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상급지 가격 상승에 비하면 오름폭이 적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희아빠입니다. 요즘 환율이 미쳤습니다. 정부에서 환율 잡겠다고 상당에게 외환 보유액을 투입했고 심지어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구두 개입까지 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 망했다, 디 엔드, 네, 한국 경제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은 둥이 아빠가 왜 평소와 다르게 서두부터 뜬금없이 경제 얘기를 딥하게 꺼냈느냐? 여러분,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1997년 IMF 당시를 다룬 영화인데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부도가 나버리고 어음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하청업체 사장님들, 직원들 월급 못 줘서 사장님 나빠요 네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고 네 자금이 꽉 막히니까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집값은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 와중에 유아인이 나타나서 아파트를 막 주워 담죠. 요즘 말로 하면 줍줍입니다. 네, 그게 바로 1997년 IMF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극적인 유튜브들 보면 제2의 IMF 터져서 한국 경제에 박살이 날 거고 아파트 가격이 막 반토막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포에 휘둘려 가지고 지금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은 불장인데 검단은 별로 오르지도 않고 네, 둥이 아빠님 저 어떻게 해요? 집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둥이 아빠가 한국 경제 정말 제2의 IMF가 올 것이냐? 과연 지금은 집을 팔아야 되는 시기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 검단신도시 내 집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검단신도시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둥이아빠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손가락 운동 한번 하신다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 제2의 IMF가 올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2의 IMF 가능성은 없다.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집을 파는 행위는 자살행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 파는 경우나 대출 상환이 도저히 힘들어서 경매 직전까지 몰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논외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둥이 아빠가 왜 제2의 IMF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IMF가 닥쳤던 1997년이랑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외환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발표한 외환 보유액을 보면 300억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무려 4,280억 달러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에 대처할 체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에는 단기 외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외국에서 돈을 막 이렇게 갖다 끌어다 쓴 거죠. 그럼 왜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돈을 끌어다 쓴 거냐? 이때 문민정부 시절 우리가 국민 1인당 총생산 GDP 1만 달러를 달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선진국의 모임인 OECD에도 당당하게 가입을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희아빠입니다. 동희아빠가 이번에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검단신도시 부동산을 알려줘 바이 동희아빠 부동산이라는 카페이고요. 검단신도시 매수나 투자 상담 관련 제가 직접 답변 드리면서 판단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카페입니다. 각종 부동산 정보나 검단신도시 청약, 시세, 개발 정보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기존 동희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 네, 단톡방에도 현재 1,300분 정도 소통하고 계시죠. 기존 동희아빠 단톡방과 함께 카페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참여 방법은 이번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고요. 그럼 동의아빠 카페 그리고 단톡방에서 만나요. 나라가 잘 나간다고 완전히 취해 있던 겁니다. 제조업과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로 경제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설비 투자를 무리하게 늘렸는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이라는 게 생각처럼 잘 안 되죠. 네, 변수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제가 딥하게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때 반도체 쇼크가 터지면서 수출이 쫄딱 망합니다. 네, 근데 돈을 빌려 썼으니까 갚아야죠. 네, 해외 자본들이 보더니만 딱 이럽니다. 한국 니네 수출도 안 되고 보니까 사업도 망한 것 같은데 대출 기간 연장 못 해줘. 네, 빨리 돈 갚아. 이래버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외환보 요구 300억 달러. 네,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듯이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게 외환위기 IMF의 본질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외환보유고가 그래도 세계 9위 규모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순채무국이었던 1997년과 달리 현재 한국은 순채권국입니다. 외국에 빌린 돈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다.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재계 14위였던 한보철강을 비롯해서 기아자동차 같은 대기업들 줄줄이 도산을 했습니다. 자주 찾다 보니까 당시 한보철강 부도 관련 뉴스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실 텐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한보철강이 그동안 얻어쓴 빚은 4조가 넘습니다.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여파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차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보철강은 오늘 보람은행 삼성동 지점에 돌아온 15억원짜리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서 결국 부도를 냈습니다. 이를 신호로 제1, 동남, 동아은행 등 전국 19개 채권은행들이 그동안 부도 처리를 고려하고 있던 수백억 원의 어음도 동시에 부도 처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은 은행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또 은행은 그 대출로 버티는 그런 경제 구조였는데 기업들이 무너지니까 은행은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금융권이 IMF 때처럼 한 방에 무너질 구조가 아닙니다. 1997년 당시 은행권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은 7%대였던 반면에 현재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15%를 상회합니다. 이마저 최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한 수치이기 때문에 IMF 때와 같이 금융권 전체가 흔들리고 위기를 맞을 일은 없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털 또한 1997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가 되었고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인 AI나 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에서도 한국은 절대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국가입니다. 자, 물론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내수적인 측면이나 수입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경제 부정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둥이아빠가 경제 전문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997년 IMF 때와 같은 초단기 국가 위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의 재정이나 금리 등 정책 방향에 따라 내수 경기나 경제 상황들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가 이 위기에 잘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국에는 제2의 외환위기 같은 한국 경제의 초단기적 위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둥이 아빠님, 지금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검단 신도시 얼마 오르지도 않고 불안한데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막 하락하고 있는데 방바닥 구들장 밑에 돈 넣어놓고 가만히 깔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지금 보시면 금 시세, 은 시세 난리 났죠. 네,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해도 부동산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도 수도권 집값 대책이 없다고 항복 선언까지 했어요. 초강력 규제에도 불구하고 내년 부동산 시장도 상승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매수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서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답 나왔죠? 그럼 검단신도시 왜 우리 집만 안 오르냐? 여러분, 안 올랐습니까?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요. 네. 8사 기준 분양가 4억에 분양받아서 4년 만에 대장 단지 4억 올랐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단지들이 2억 이상 올랐습니다. 네. 다만 똘똘한 한 채 기조로 인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상급지 가격 상승에 비하면 오름폭이 적었을 뿐입니다. 동의아빠는 검단신도시 본게임 네, 지금부터라고 봐요. 왜 그럴까요? 첫째, 그동안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검단도 남아있는 분양단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도시가 완성형이 되어 가면서 당연히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네. 6억이라는 가격에 이렇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울 초근접 신도시가 또 있을까요? 네. 검단 지금부터가 시작이고요. 두 번째, 남아있는 호재들이 무궁무진합니다. 5호선, GTX 올 상반기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되면 검단은 강남 30분 시대가 열립니다. 네, 확정이 되는 거죠. 지금 서광급 청량리까지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 GTX 뒤인 5선 강남 지나서 하남까지 직결입니다. 결국 검단 신도시에서 강남도 청량리도 환승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교통망,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네. 세 번째, 인접한 산업벨트 일자리죠. 동의아빠 예전 마곡 임장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마곡나루역까지 검단신도시에서 20분 컷입니다. 여기에 개발 예정인 대장 산업단지 계양 테크노밸리 완성되고 계양 홍대선 완공되면 검단은 직주 근접까지 완성이 됩니다. 네. 다음 네 번째, 학군. 검단 신도시 평균 연령이 34.2세예요. 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신도시입니다. 주민분들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영유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요즘 젊은 엄마들 교육열도 굉장히 높죠. 아직은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이지만 검단은 좋은 학군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학군지로서 발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분야빠는 다른 분들 유튜브를 잘 안 보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단 신도시는 인천과 분리해서 봐야 되고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지역이다. 네. 그만큼 이제는 예전 미분양의 무덤 이렇게 불리던 검단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 검단 신도시를 인정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검단 집 팔고 현금 깔고 앉아 있어야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도 집값 떨어질 거야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위에 동의아빠 전화번호 있죠? 네, 지금 전화 주세요.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 껄무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자신 있다는 정부 말에 속아서 집 파신 분들 그때 팔지 말걸. 이재명 정부 6.27 때 이건 맛보기라고 순한 맛이라고 앞으로 집값 잡겠다고 했을 때 집을 안 사셨던 분들은 그때라도 살걸. 많이들 말씀하시죠. 자, 지금 검단 아파트 매수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간 검단은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니에요. 얼마 전 인터넷을 보니까 커뮤니티에 돌던 짤 중에 이제는 노원 아파트 주인도 범죄도시 장첸이라고 검단도 공급 멈추고 본격적인 상승장 오기 시작하면 분위기 바뀌는 거 순식간입니다. 아직까지는 검단 집주인분들 굉장히 착하세요. 성품이 훌륭하십니다. 장첸도 아니고 일부 내고까지도 가능한 분위기예요. 무주택자분들, 검단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동의아빠가 드린 말씀 정말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순간 그때 동의아빠가 검단 사라고 할 때 살 걸 하면서 껄무새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아빠는 여러분이 껄무새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2의 IMF는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현금화를 위해 집을 파는 건 자살행위고요. 검단은 아직도 기회의 땅입니다. 결국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껄무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아빠는 여러분들께서 공포에 휘둘려서 후회가 되는 결정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동의아빠 카톡방, 카페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동의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